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는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았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09% 내린 2,37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한 672를 기록하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자, 출증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종목 공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을 함께 해볼 거고요.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문가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인 신택이 지금 13.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이 더 있으시죠? 5월 25일에 주셨던 추천주 셀바이오텍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15%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심택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택은 제가 매수가를 9,450원 이하로 드렸는데 실제로 목표가는 12,000원인데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중에 지난번에 11,6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계 PCB 업체 중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화 상품으로도 일단 지식경부에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한 어떤 성장 잠재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품질이나 기술에서 일단은 경쟁력이 우위가 확보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에 일단 목표가 12,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문상준 팀장께서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출증 2부 시간에 함께 투입이 되셨는데요. 앞으로의 종목 수익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공개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굿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볼까요? SK 하이닉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0.85% 상승을 보였는데요. 처음으로 장중에 6만 원을 찍고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코스피 시총 2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굿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일단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4차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 이런 것 좀 보시면은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고수익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성,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도시바 인수 자체가 이제 콘소지엄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업황 자체가 최근에 반도체 업황, 미국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아마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6만원 돌파했듯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문상준 팀장님, 저희 팻말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가운데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2.9% 급등이 나왔었고요. 코스닥시장 대장주 셀트리온을 필두로 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셀트리온. 3, 2, 1. 네, 역시 굿이시고요.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가 됐는데 그 제품이 이제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라는 제품입니다. 그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단 결과 자체는 오리지널 약품과 큰 차이가 없다. 오리지널이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제품들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최초 신약이 공개됐을 때 특허가 있어요. 근데 그 특허에 만료된 일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약들을 복제된 약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2014년에 렘시마라는 제품을 통해서 그 바이오 시밀러 상품을 만들었었고 그게 이미 2년 이상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오리지널 그 바이오 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미 뭐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었고 이 유방암 치료제 새로운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역시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오리지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또 한 번 일치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굿 팻말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경유화를 볼 텐데요. 애경유화의 주가가 어제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증권사들의 분석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두 분은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또 일치하시네요. 굿이시고요. 최동 기사님. 사실 애경유화는 지금 3일 연속 급등을 하고 어제는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뭐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계속 하반기에도 이러한 그 흐름세가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애경유화 자체가 그동안에 어떤 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모처럼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RSI를 지표를 계속 보는데 지금 보면 RSI가 계속 그 높은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일단은 7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애경유화까지 두 분 모두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현대미포조선을 좀 봐드릴게요.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어제 6% 급등이 또 나왔고요. 나흘째 강세 52주 신고가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십니다. 문상준 팀장님. 네, 사실 뭐 요즘 전일 특징주로 뽑히는 이런 주식들 중에서 사실 뭐 안 좋은 것들이 잘 없어요. 그만큼 뭐 잘 급등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특징주로 올라서는 건데,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조선업 쪽에서 지금 많이 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경쟁사인 ST조선이라든지 그리고 SPP조선 이런 것들이 각각 법정 관리나 매각 절차를 통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독주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누계 수주액이 11억 원 4천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50%가 상승했습니다. 2014년에 마이너스 영업이익,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을 뭐 기록했던 거에 비해 2016년 뭐 큰 폭으로 많이 증가했고 2017년 추정치는 당기 순이익 한 9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그래서 뭐 장중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는 15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10년 동안은 불황이고 5년 동안은 호황이다라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도래한 시점이 돼서 향후 5년간 뭐 호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저희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볼게요. 스맥입니다. 어제 스맥이 주가가 13%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스맥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스맥은 삼성전자의 이송용 로봇 등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굿이시고요. 최동 기사님.
네, 스맥은 아시다시피 삼성 테크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에 분사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계속 어떤 로봇 산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업종을 어떤 다양하기 위해서 뭐 자율 자동차라든가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는 일단은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쪽의 인력을 경력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가장 수혜가 있는 회사가 스맥인데, 스맥은 실제로 삼성전자에 아시겠지만 이성용 로봇을 제공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계속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맥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한 종목도 볼게요. 한미사이언스가 어제 장중에는 6%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 올랐습니다.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지난해 급락했던 급락분을 모두 다 되돌리고, 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0만 원을 넘기도 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외국인의 사자세 속에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굿이시고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실적에 따라서 뭐 한미약품이랑 더불어 동반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당뇨병, 비만,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에 따라서 신약 출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 10월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주가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8,500여억의 규모의 수출 계약 해지로 이제 다운이 됐었었고, 지난 12월에 임상 중단으로 주가를 하락시켰었는데, 그 임상 중단이 발표됐었던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비만 바이오 신약인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6월 15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또 코스피 쪽은 사상 최고치,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기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흐름 보겠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밀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 오른 227만 5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 SK하이닉스는 장중 6만 원을 찍고 사상 최고가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0.34% 상승이고 아직은 6만 원 선 터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오늘은 소폭 밀리는데요. 어제는 3%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신차 소형 SUV인 코나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에 올랐었고요. 오늘 사흘 만에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조정 이후로 오늘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빨간불 켜면서 43,0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강하네요.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 지수를 좀 봐드립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3% 상승한 2,374포인트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2% 오른 67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1%나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3% 가까이 올랐었고요. 현재 1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카카오는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확정했다라는 소식 저희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0만 6,7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강합니다. 어제 4%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짝꿍이라고 볼 수 있는 휴젤은 오늘 한 0.5%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휴젤이 지금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5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미팜이라든지 컴투스는 오늘 강보합 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살펴드렸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먼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 이제 주유소 가면 이제 SK 네트워크스 주유소가 많은데 사실 보면 SK 네트워크스가 직물이라든가 에너지 유통,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 사업, 그 다음에 트레이딩 및 자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카라이프, 우리 보면은 뭐 렌터카라든가 이런 사업도 영위라죠. 아마 다각적인 일단 영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국의 2,900개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는 70개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비즈 사업도 렌터카라든가 장비, 긴급 출동, 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주유소판 아마존 고, 그러니까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일단 주유소 자몽을 통해서 일단 100% 주유소 자체를 디지털 주유소로 만드는 그런 계획에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의 자동 결제 시스템, 세차 음료 테이크아웃, 연계 서비스, 그래서 이런 거 회원 수가 무려 작년에 비해서 10배나 증가해서 지금 무려 10만 명이 이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입 주유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실적 개선이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 7,060원, 목표가는 8,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D 칩스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매수가가 이제 4,000원에서 이제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좀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서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 자체는 이제 사물 인터넷 CPU 그러한 이제 출시를 이제 그런 거를 출시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CPU 자체는 새로운 확장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단은 이러한 새로운 CPU가 상용화를 이제 기대가 되면서 일단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CPU 프로세서 상용화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전력. 여기서는 이제 전력을 이제 좀 많이 안 쓰는 그러한 이제 장치나 이런 게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전력 그다음에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 IP 개발에 일단은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 보면 이제 팹리스를 알죠? 파운드리 뭐 팹리스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이런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사업 진출을 해가지고 냉동 사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어가지고 1, 4분기에 일단 냉동 사업 쪽도 매출액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하림입니다. 하림은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닥하면 이제 하림인데요. 하림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육가공, 그 다음에 사료 사업에서 번해서 일단 종합 식품회사를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전북 익산에 무려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간편식 공장하고 천연 조미료 공정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공장에 약 한 1,000명 정도의 일단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뭐 하림을 보면은 계열사가 무려 58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축산 사료 및 닭 돼지고기 1위 기업인데 이제는 뭐 그러한 제품들을 패션화해가지고 일단 고급 브랜드를 만들므로써 이러한 생산이라든가 물류를 일단 체계화해서 최적의 서비스 체제를 일단 구축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펜오션을 인수를 했죠. 펜오션 인수한 이유는 어차피 이런 뭐 닭이라든가 양동이나 양계에 있어서는 일단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일단 곡물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 러시아나 이쪽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어떤 선박 운행에 대해서 일단은 확보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제일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하림홀딩스하고 이제 합사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하림이 어떤 그룹 내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매수가는 5,500원에서 5,6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6,18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약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 바이오메드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은 말씀드린 종목이죠. 일단 이제 타이제라는 효과가 기대하는 타이제는 뭐냐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 TV나 넷북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하는 표준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일단 우리 스마트 TV, 냉장고 이런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월패드라든가 CCTV 도어록 센서인데
이거 메타바이오메드 자회사에는 메타 넥서스가 삼성 SDS의 스마트 도어라고 일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 효과에서 일단 메타바이오메드 성장성이 기대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 회사는 또 뭐 치과용 재료라든가 이런 정형외과 치과용 골수 복제,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구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을 초소형화된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경외과 우리 보면은 뭡니까 이 디스크 수술할 때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비뇨기과나 부인과에 이제 확대됨으로써 이러한 매출 확대에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자체도 작년 4분기 대비 일단은 굉장히 호전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은 아시다시피 세라믹스, 원료 합성 제품, 코팅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목표도 바이오 신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 소재인 세라믹 비드, 세라믹 비드는 이제 플럭스의 어떤 제품 우선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개척으로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30%를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공장도 좀 증설이 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재고 보유로서 일단 납기에 대한 딜리버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일단은 갖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단 나노 분말 제조 및 일단 공정력 50 마이크론급 세라믹 비드 개발이라는 어떤 국책 과제의 어떤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일단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1, 4분기에 20억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도 기업이 적자에서 일단 흑자를 전환됐고 4, 4분기에는 0억이었는데 일단은 또 저희 BEP가 제로였는데 일단은 실적도 굉장히 개선된 종목으로 보입니다. 예. SK 네트워크스부터 세노텍까지 주식 닥터라고 불리시는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좀 풀어볼까요? 지금 3065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동부 하이텍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218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눌려서 불안하신 것도 같거든요.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최동 기사님. 동부 하이텍은 어차피 이제 TV양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양, 일단 그 이미지 센서를 일단은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미지 센서는 어떤 수준도에 따라서 일단은 뭐 매출액이 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은 일단은 차익금, 이 회사 자체가 좀 부채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익금 상환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소 좀 줄었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분이 단가가 21,800원이라고 하셨죠. 현재 보면은 장중에 며칠 전에 23,400원씩을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어떤 수급에서 달려진 종목인데 사실 외국인이 6월 9일 날 엄청난 1조 이상을 12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그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빠진다 하더라도 61선 자체가 약간 지금 한 21,500원 되고 그다음에 21선 전부 다 21,000원 그때 모여 있는데 일단은 조정을 받음으로써 한번 계속 상승할수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되면은 지금 21,000원 21,000원이 11선인데요. 11선은 유지 여부에 따라 주가 흐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동부 하이텍 문자 풀어드렸고요. 종목 상담 하나 더 해드릴게요. LG화학을 28만 5천 원을 15%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연기금이 대량 화학주를 팔면서 LG화학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이제 화학업종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 자체가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작년 뭐 11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빠진다 하면 일단은 우리 정유업종이나 화학 이쪽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업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LG화학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지금 유럽의 자동차에 그 2차 전지를 일단은 납품한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에 올랐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부인 공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함으로써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어제 보면은요 일단은 그 이평선이 무너졌어요. 어제 보면은 28만 6천 원이 41선인데 일단 그게 무너짐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가고 있는데 당분간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하락세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춰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빠지면은 대충 일단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일단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팔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지금 늦었죠. 예.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4477님의 LG화학을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을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규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남을 부장님의 4월 11일 추천주인데요. 기가레인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짧게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기가레인은 그 반도체 쪽에서 OLE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제가 5,500원대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한 27% 나 있는데요. 이 동종목에 대한 에이스는 왜 해드리냐면 지금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살짝 눌림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돼 있으신지 박남을 부장님의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테 한 세 번째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제는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네이버,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쪽에서 그 음성 인식, 인공지능에 대한 비서에 대한 스피커폰을 만들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나노텍에 대한 PM-좀 MEMS 마이크로폰 양산이 상당히 가셔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음성인식 서비스 시장 확대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음성 저형 PM-좀 MEMS 칩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사가 만들어내죠. 멀리서도 사용자 음성인식이 놀랍도록 정확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닥터의 음성 인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죠. 따라서 보통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칩이 들어간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그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에 50만 개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SKT의 누구, 네이버의 웨이버, 삼성의 인보크, 구글의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등의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가 번물처럼 좀 나올 출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에서도 공급 문의를 했기 때문에 동사에서 품질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미국 반도체 회사 Q사라 그러죠. 킬컴에도 공급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300만 개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 가전회사 사모인터 기기에도 장착이 된답니다. 네 번째는 자회사 상신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상신전자의 그 지분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체크해야 됩니다. 지분을 4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분 가치로 따지면 한 260억 정도 가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응할 겁니다. 동사는 전기차용 노이즈 차단 부품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전기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미래나노테 총 토탈 보면 8개의 자회사 중 1개만 다 빼고 다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지켜보는 뭐냐면 에코프로의 지분을 3.8%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신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에 대한 그 전기차 그 부품에 대한 어떤 3.8%의 지분에 대한 가치를 지금 제가 다시 따진다면 한 500억 정도 추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4일 전에 2개월 보름 만에 박스권 상단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3일간 쉬어가는 과정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에너지 응축이 완료가 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 보게 되면 21선이 장기 이동평선 120선을 돌파 흐름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타났다면 탄력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등의 맥점은 7,000원 돌파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동사를 어떻게 보시냐면 물량을 일정하게 음봉이 살짝 날 때마다 물량 모아가지고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단기로 대응하신 분들은 이런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가져가셨다가 7,000원 돌파할 때 급등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보유가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7,000원까지 눌림목을 이용해서 모아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6,1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박남열 부장께서는 미래나노텍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 5가지 중 첫 번째는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는 그 요즘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은 협력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올해 특히나 국내와 중국의 대규모 OLED 투자가 진행되어서 이미 지난 1, 4분기 매출액이 783억 원, 그리고 전년 대비 581%나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때문에 소량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 이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 주요 협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이미 9조 8천억 원의 OLED 투자를 진행을 했었었고 올해 역시 그거보다 더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OLED 쪽에서 계속적인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세로 영우 디스플레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9,200원 수준 되는데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M입니다. KM은 많이 익숙한 업체는 아니실 텐데 청정 제품을 국내 생산하는 업체예요. 기존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었는데 그 청정 제품을 국내 생산을 최초로 시도한 기업이고 그리고 특히나 글러브나 이런 제품 쪽에서는 국내에서 완전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닥터 퓨리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 봄에 그리고 매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에 따른 수해 동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이들 아시는 대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계속적으로 호황이 되고 있는데 이 클린 제품이 반도체와 밀접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퍼가 중요한 점이 퍼가 지금 9배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저평가된 업체를 실적 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K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2010년 4월에 메리츠 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서 2020년 3월까지 전 금융사 중에 유일하게 종합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기존 증권업 이외에 그리고 종금 대출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었습니다. 그거를 맞춰서 최초 2014년 IM 투자증권 인수를 시작으로 2015년에 유상증자 그리고 올해는 메리츠 캐피탈 등의 인수를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증권 시장은 너무나 호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메리츠 증권 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그 수혜를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RCPS라고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원래 최초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 자본 확충을 통해서 펀더멘탈 계산이 굉장히 예상됩니다. 현재 메리츠 종금증권의 자본은 2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 RCPS로 최대한 7천억 원 정도의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며 초대형 IB 최저 기준선이 3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3조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금융투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기업 금융 여력이 확대되면서 나중에 추가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와 유사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계신 오뚜기인데 요즘 갓뚜기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신을 지칭하는 갓을 말한 합성어인데 착한 기업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심 등 다른 라면 업체들이 일제히 판매가를 올리는 데 대비해서 그걸 동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 창업주인 고 함태호 회장님 이분의 미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SNS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장남인 현 회장님께서 상속세를 1,500억 원을 납부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 개인 자산인 주식을 뭐 300여 원 기부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오뚜기에는 비정규직이 전혀 없다라는 뭐 소식이 있거든요. 요즘 SNS 파급력이 큰 만큼 이런 착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뭐 이제 고객들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도 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뚜기는 당연히 니치 마켓, 뭐 케찹이라는 마요네즈 이쪽의 점유율이 뭐 기존에 80%에서 90%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이제 레드 오션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뭐 라면이라든지 피자 뭐 이쪽 사업이 보다 확대가 되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뚜기는 대표적인 내수 집중 기업입니다. 올 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벌써 한 3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경쟁업체인 CJ 제일제당이나 농심이 뭐 4%에서 11% 정도 수준 상승에 그친 거에 비해 굉장히 비교가 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뭐 IT라든지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 대형 수출 위주로 상승을 많이 이룩한 것에 뭐 대비해서 오뚜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 집중 기업임에도 이런 수치를 뭐 나타난 거에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에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몹집을 불러나가고 있고, 이 특성상 곡물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내수, 경기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역성장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10월 60만 원 대비 현재 많이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5개 중에 마지막 이제 5번째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역시 강추하는 종목인데, 2001년에 설립한 기업으로서 뭐 가상 솔루션 기술 개발하는 업체인데, 금융권이 현재 보안을 위해서 그 망을 분리하는 시스템이 필수가 됐어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외부 인터넷망이랑 그리고 내부의 업무망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되면서, 이 망분리 솔루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퓨전 데이터가 급증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2016년부터 매출이 많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뭐 매출은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에 매출이 많이 올라간 데에 비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었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수익성이 제고가 되면서 2017년에는 그 매출에 대비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 신규 사업이 또 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현재 뭐 17,000원 초반대 정도 유치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과 함께 5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우 DSP나 퓨전 데이터에는 강추 사인을 주셨는데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목요일장이고 양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 금호타이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금호타이어가 인수전, 그러니까 M&A에 있어서 뭐 급물살 타다가 좀 식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전전거래일이죠. 예, 더블스타가 국내 SPC를 설립을 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어떤 속도전이 붙기 시작했고요. 이게 싱웨이 코리아, 그다음에 청도성 미 국제투자유한회사, 이런 이 두 회사는 이 더블스타를 비롯한 5개 중국 기업이 조성한 이 금호타이어를 M&A 하기 위해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더블스타 측이 됐기 때문에 국내 SPC를 설립하면서 중국 SPC의 금호타이어 인수계약상의 어떤 지위를 이 국내 SPC가 양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내 SPC 설립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진행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매각 과정에 있어서 이 산업은행과 금호 상표권을 쥐고 있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공방, 이 부분인데요.
일각에서 이제 더블스타 측이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철수하는 건 아니냐. 결국에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 SPC 설립을 하면서 더블스타 측이 의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상표권 이 로열티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뭐 0.5%에 대해서 일단 더블스타 측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이어 가격인데 지금 보면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제품 판가 인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대형 SUV나 SUV 타이어 또는 이 스포츠 고성능 스포츠 이 퍼포먼스 타이어들을 생산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을 좀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 수익성이 좀 좋아지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차트는 일단 최근에 뭐 7,000원 언더까지 좀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현재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일단 7,000원 언더로 빠지면 일단 정리는 하셔야겠지만 일단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금호타이어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6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제 모바일 응용기기 특화된 일단 메모리 개발에 집중하고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팹리스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약간 헷갈렸지만 팹리스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설계와 개발을 전문하는 회사가 팹리스 회사고, 파운드리는 일단은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타사의 낸드 플래시와 결합한 다양한 MCP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MCP 제품군은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낸드 MCP 상품들이 동시장에 어떤 공급 부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매출로 이어지면서 일단 영업이익 증대가 개선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은 대만의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메모리 설계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이 회사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15년에 일단 중국 기업이 M&A 섀도가 무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LED 쪽에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들을 M&A 타켓을 삼기 때문에 그러한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M&A 테마가 또 형성되면서 제주 반도체 한 번 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번째는 비옥스입니다. 비옥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우리 뭐 엑스레이든가 어떤 거 찍을 때 영상 처리 장비가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일단은 영상 센서 및 그다음에 정밀과학, 그다음에 광학기기 어떤 설계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약간 좀 오른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있는데, 실제로 이 바닥권은 좀 조만간에 탈피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일단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내려면 유럽에는 CE 인증, 미국에는 FDA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인증을 덤벅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영상 관련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러한 이미지 솔루션까지 구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매출 기대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2010년 작년 2월에 출시된 TDI 라인 스캔 카메라도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러한 고화밀도 이러한 카메라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일단은 국산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근데 기관들도 이제 많이 파는 모습인데, 최근에 어제는 좀 기관들이 약간 순매에서 돌아섬으로써 일단은 바닥권을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는 셀 바이오텍인데, 아까 셀 바이오텍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표 승리를 달성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네. 셀 바이오텍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유산균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프로 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의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뭐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축산업, 유가원 산업, 제약산업 등 그 사용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는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포트라에서 어떤 듀오락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게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일단은 선정이 됐어서 해외 진출에도 일단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듀오락의 듀얼 코팅 기술이 균주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 약 한 40여 국에 일단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코팅 기술은 뭡니까? 유산균이 장에서도 일단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단 특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아토피. 우리 사실 보면은 우리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치료 균주를 특허를 취득해서 아마 아토피 피부염 인자는 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듀오락은 싱가포르의 편의점에 진출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또 화장품까지 출사표를 냈는데 과연 이게 화장품은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목표는 여드름균 있죠. 그걸 박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의 이 회사의 목표는 유산균의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처음에 35,500원 제시했고 실제로 목표가 39,000원이지만 이미 달성해서 지금 4만 원대를 넘는 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회사는 아마 47,000원까지도 아마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케이프입니다. 케이프도 제가 5월 중순경에 추천했는데 이제 가격은 얘기 안 했고요. 근데 그 당시 케이프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추천할 때랑 지금 보면 거의 한 2단계 레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한 시간이 한 2,500원대 중반이었는데 어제 3,400 거의 3,500까지 갔었죠. 근데 이 케이프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분산 회사인데 우리 보면은 이제 선방에 엔진에 보면은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린더 부품 실린더 라이너가 있는데 이게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우리가 조선 업종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1사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최근에 다시 이번에 우리 클락슨의 연구 발표해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지금 세계 1위를 탈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또 케이프는 한 단계 더 레벨화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요새 트럼프는 기후협약에 탈탈했지만 결국에는 선박에도 일단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게 됐는데 이런 게 선박 건조하는데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러한 어떤 그 세계적인 그런 그게 이제 발효가 됨으로써 아마 2018년 내년부터는 선박 건조가 활성화됨으로써 케이프의 어떤 실린더 라이너도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심택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대첨은 PC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제가 9,450원에서 목표가 지금 장중에 이제 10% 달성을 했고 이제 목표가는 12,000원인데 이제 목표가는 안 왔는데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이 12,000원을 달성하면 아마 14,000원 아마 전 고점이 13,750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모듈형 PCB, 디램 패키지형 BOC 서브스트레이트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품질이나 기준의 납기 등에서 경쟁력 우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서 전도가 좋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셀바이오텍과 심텍은 지금 14%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마저 보겠습니다. 네, 6번째는 모두투어입니다. 제가 지난주 전일 특징주로 하나투어도 언급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항공사와 더불어서 여행사들이 동반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예상되시다시피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10월에 몇 년 만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5월 송축에도 이미 예년 대비 큰 폭을 증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소비 심리도 계속되면서 특히나 요즘 욜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호조로 보이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 은퇴를 통해서 그분들은 특히나 이제 패키지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거에 따른 호재도 보여지고 있고 원래 중국 여행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예상이 됐었으나 오히려 그것들이 동남아라든지 유럽으로 대체가 되면서 장거리 상품을 통해서 여행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졌었습니다. 그걸 통해 향후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7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가 강추하는 종목인데 예. 여기는 2015년 1월에 신생한 업체로 마스크팩 전문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있진 않은데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고 지난해 매출의 80%가 이미 뭐 중국 쪽에서 나왔을 정도고 매출액 자체도 뭐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900% 이상 폭증하고 있고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연간 뭐 20% 이상 계속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재구매율 자체가 10%가 넘는 좀 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사실 중국 이슈가 있는 것들은 주가 반영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진 않지만 충분한 뭐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1분기 매출, 그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뭐 214억 원, 그리고 47억, 3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7%씩 올라 사상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TV 쪽에서 서비스 개선에 계속 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을 무료로 뭐 저장할 수 있다든지 뭐 고화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어요. 뭐 글로벌 시장 확대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로 뭐 BJ라고 하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수급되는 상황이 있는데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좀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지난주 대비해서 2,000원가량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번째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이제 매출 중에 80%가량이 자회사인 SK가스에서 나오는데 SK가스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SK케미칼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300여 원 정도로 전년 대비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SK가스가 1분기 점유율이 46.7%에서 오히려 3%가량 증가를 했고 판매량 또한 상승하고 계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고 특히나 뭐 기존 생명과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었는데 신규 공장이나 임상 관련 비용 때문에 적자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 SK케미칼이 최근 개발한 신소재가 있는데 이것이 2017년형 그리고 국산 중대형 신차종 운전석에 사용이 된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10번째는 ST팜입니다.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인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4억 원 그리고 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그리고 26% 상승하는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이게 신약 API 영역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높은 신뢰도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의 경우에 ST팜의 매출에서 이 신약 API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하고 있고 수출 실적은 회사 매출의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제약 업체에서는 이 정도 수출 비중이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 ST팜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인 길리어드가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 그리고 하본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131억 원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T팜이 이 해당 제품 구성 성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길리어드의 매출 성장이나 그거에 따라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ST팜 실적 또한 향후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님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는데 어제보다 큰 폭으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먼저 지수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을까지 그때까지 추세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지 더
오랫동안 더 높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을까지는 뭐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이죠.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1.25%포인트로 됐기 때문에, 상단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준 금리와 똑같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아마도, 미국이 그 다음 인상은 9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투자자분들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면 그거는 절대로 좋을 일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절대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12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좀 딜레마죠. 금리를 높이자니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가계부채 내갈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발생한 겁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오긴 와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오른 데도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시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가격의 객관성에서 부동산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극소수가 거래하면서 그게 일종의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주식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주면 좋을 건 없어요. 근데 또 안 하자니 뭐가 의식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의식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가을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으니까 안심을 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번에 단기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 4월 21일 이후로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요. 무려 56일입니다. 56일 동안 21선 조정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계속 가면요. 다중고점이 나와요. 반대로 여기서 조정받은 외고점이 나오는데요. 다중고점이 나오면은 그만큼 고점도 낮아지고 최고점의 시기도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외고점이 나와주면은 고점도 더 높아지고 최고점의 시기도 더 느려집니다.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어차피 종목 장세는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파생해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아주 초우량 대형주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 아니면 별로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왕성하게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있으신가요? 네, 전기전자하고 기계인데요. 전기전자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강하고요. 기계에서는 나라 KIC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이고요. 나라 KIC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종목에 대한 팁을 듣겠습니다. 오늘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량주 한샘입니다.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세요. 적정주가 43,000원짜리입니다. 이게 한때 34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엄청 고평가예요. 그래서 한샘은 저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젤입니다. 웹젤 같은 경우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개별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5G 통신 테마인데요. 우리로는 보유자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건 양자암호 기술 관련주인데요. 요 종목은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이트론. 이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61선에서 접근했어요. 전업 중기라 그랬죠. 제가 종목을 많이 얘기해도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매도가 더 많고요. 또 중기보다는 단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기로 하라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뭐 차량 경량화 테마인데요. 사실 테마주로 가는 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테마주 구분은 이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보유자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보시면서 5일선과 21선에서 두 번에 걸쳐서 프라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느끼실 겁니다. 제가 3, 4월보다는 점점 5월 중순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매도보다는 홀딩 종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직선적으로 얘기했는지 잘 아십니다. 근데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저 사람 다 매도야, 관망이야 이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매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수와 매도를 모두 말하고 보유와 관망을 모두 얘기해야지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한 종목들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들 잘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기준가가 오면 하고요.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오늘도. 1년에 100번 매매하는 것보다 3번, 5번 매매해도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님은 추가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무료 방송을 어제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 제가 방송하고요. 이 방송 바로 끝나면 제가 음성 방송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들으시고요. 저는 강연회나 무료 방송을 자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바닥에서 그러기로 소문났거든요. 이번엔 제가 복귀하면서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꼭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오후 6시 반 어김없이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다시 한번 정호영 대표님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